자, 송민구 본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글란생각 마오에서 다시 이제 감녀가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맺힌 일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맺힌 일 있으면 이제 을려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오케이? 자, 님을 모시고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자, 옛날에 이제 과거에 자기가 님을 모셔왔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님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임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물 같은 얼굴이 편한 시점 몇 날인가? 그래서 물 같은 얼굴이라고 했는데, 얼굴이 이렇게 물 같다는 거는 이렇게 맑고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 얼굴 이렇게 희어멀거네. 너 이렇게 병 있니? 막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약한 얼굴, 그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편한 시점이 몇 날인가? 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임에 대한 걱정이에요. 자, 춘한고열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봄춘자에 한자가 차다. 그 다음에 고자가 쓰다 고자인데 이제 고통. 그 다음에 열자가 열기. 그래서 봄의 추위와 여름의 열기는 어찌하여 지내셨으며 추일 동천 가을 추자에 해 일자에 겨울 동자에 하늘 천자, 즉 가을과 겨울은 누가 매셨는가? 죽조반 이 죽자가 우리가 먹는 죽 있죠? 그래서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는 죽. 그래서 조반은 일찍 조자의 아침 반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에피타이저라. 이제 본 식사하기 전에 아침에 이제 임금이 일어나면 이제 죽을 한 그릇 먹어요. 그래서 죽조반, 그다음 조석 매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매라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살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바로 임금이 먹는 밥이죠. 이걸 매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적 대상이 임금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이 매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죽조반 그 다음에 조석 아침 조자의 저녁 석자. 그래서 아침과 저녁밥은 예와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 계속 임에 대해 걱정을 하죠.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임금에 대한 걱정이죠. 자, 이 임금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군 지정이라는 한자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연군이다 할 때 연자가 사모하다, 군자가 임금, 지자가 어조사라서 뭐뭐의, 뭐뭐는, 정자가 정서. 그래서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임금을 사모한다는 건 생각하는 거거든. 임금에 대한 걱정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자, 계속 본문으로 갈게요. 님 다이는 쪽이라는 뜻이요. 자, 님 계신 쪽 소식을 아무려나 알자고 하니 오늘도 거의 지났구나.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높은 왜라고 나와요.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임금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임에게 다가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높은 에 올라가니 라는 것은 그리움입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소재예요. 자,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소재 두 가지가 나와요. 구름과 안개라는 건데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이렇게 있죠. 산에 올라가서 임금이 계시고 이렇게 올라갔더니 구름과 안개가 이렇게 껴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그 결국에 뭐예요? 나와 시적 화제인 나와 사랑하는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뜻이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간신의 의미를 지니게 돼요. 간신. 왜 간신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금을 의미할 때 해, 하늘 떠 있는 해, 달, 그 다음에 하늘, 그 다음에 북극성 이 네 가지가 나오면 대부분들이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하가 적었을 때 이해되죠? 자, 양반들 적었을 때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임금을 의미하게 되고 결국에 안개하고 구름은 해를 가리는 존재야. 즉 해를 가린다는 건 임금을 가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임금을 가린다는 건 임금의 총명함이라든지 임금의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는 존재. 즉 그래서 간신배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둡거니. 자, 산천이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간신히 득세해서 암울한 현실이라는 거야. 암울한 현실. 1월은 어찌 보면 자 아까 일, 월, 해하고 다른 모르면 한다 그랬죠? 임금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1월은 임금을 어찌 보면 그래서 간신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가려졌기 때문에 지척을 모른다는 건 가까운 곳이에요. 지척은 가까운 곳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자 여기서 이 천리라고 이야기한 건 일천천자의 리자가 단위. 우리가 십리, 백리 할 때 그 단위예요. 거리의 단위. 천리라고 이야기한 거는 실제 거리가 아닌 심리적 거리입니다. 그럼 어떤 거리냐면 임과 나 사이가 떨어져 있는 거리. 아주 멀다라는 심리적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물가에가 백길이나 보려고 하니 자 이 백길도 높은 매하고 똑같이 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백길도 임에 대한 그림이 되는 거고 높은 매하고 백길하고는 의미가 같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그렇지? 자, 백길을 보려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바람과 물결이 어떻게 된 거인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과 물결도 중요한 소재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 백길을 통해서 임에게 다가가려고 했더니 바람하고 물결이 막아요. 그래서 뭐예요? 역시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그래서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은 모두 다 장애물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거. 이해됐죠?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얘네들은 간신배 의미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해를 가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신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아니다, 얘네들은 같은 의미지 않냐? 장애물 아니냐? 그러니까 모두 다 간신배다라고 설명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거는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어둠적인 것, 어수선하게 된 것인가?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자, 지금 여기서 이 빈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소재예요. 왜 중요한 소재냐면 사공이 없이 빈배만 있어요. 그러니까 빈배는 뭐야? 아무데도 못 갑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시적하자면 백기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데 못 가요. 장애물 때문에. 그렇지? 그럼 결국에 빈배는 누구랑 처지 같냐면 시적 하자의 처지와 동일한 대상이야. 시적화제의 처지와 같기 때문에 결국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적화자의 처지를 대신 드러내고 있어요. 시적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빈배는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이 객관적 상관물의 개념이 뭐냐면 객관적으로 상관이 있는 사물, 즉 시적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럼 빈배는 뭐예요? 안타까움이야. 못 가니까. 안타까움을 이 빈배만 걸려있구나. 아이고 뭐 안타깝네 라고 시적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개념. 시적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환기시키는 사물 또는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도 정리해 두시고요. 위로 좀 올릴게요. 객관적 상관물은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역시 잘 안 지워져요. 자, 계속 한번 이어서 볼게요. 강천에 혼자 서서 강강자에 하늘천자인데 강에 하늘에 쓸 수는 없지. 강뚝이라고 해석을 해요. 오케이? 강뚝이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그래서 해는 뭘 의미한다고요? 임금을 의미하겠지. 그치? 님 쪽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모첨. 자, 모첨은 초가집의 처마를 이야기해요. 초가집의 처마. 초가집 처마의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가니. 찬 자리라고 이야기한 거는 외로움을 나타냅니다. 왜 외로우냐면 겨울에 이렇게 이불 이렇게 펼쳐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우 춥잖아, 그렇지? 근데 누군가 이렇게 누워 있어. 그럼 따뜻하죠. 그래서 찬 자리라는 것은 혼자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밤중만 돌아오니 밤벽청등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밤벽청등도 중요한 소재예요.
자, 반벽청등은 누굴래야 더 밝았는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반벽청등은요, 반자가 절반 반자에 벽벽자입니다. 청자가 푸르다, 등자가 등불. 자, 그래서 벽의 중간쯤에 걸려있는 푸른 등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누굴 위하여 밝았는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불을 켜놓은 거는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결국에 이 반벽 청등도 누구하고 상황이 같냐면 시척화자와 상황이 똑같아요.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반벽 청등으로 표현했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객관적 상관문이야. 시척화자의 처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자 보세요. 해설에 객관적 상관문의 말이 없어.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것도 객관적 상관문이다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그냥 패스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것도 여러분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왜? 학교 시험 문제 출제는 학교 선생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의 그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보조적인 역할이야. 해설을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여러분 도와주는 역할이지 시험 문제는 제가 출제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혹시나 궁금하면 선생님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선생님 이것도 객관적 상관문인가요? 라고 여쭤보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자, 누굴 위하여 밝아 있는가? 자,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방황하니 적은 것, 잠깐이라는 뜻이에요. 잠깐 사이에 역진, 힘력자에 다할 진짜입니다. 잠깐 사이에 힘이 기운이 다해서 풋잠에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해서 꿈속에서 님을 보니 이렇게 씁니다. 자, 중요한 소재가 또 하나 나오죠. 꿈이라는 소재. 결국에는 얘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임과 만날 수 있는 매개체라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얘는 임과 만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진짜로 만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꿈속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얼마나 그리웠으면 꿈속에서 만났겠어. 그렇죠? 그래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자, 꿈속에서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단이나마 늙었구나.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살짝 사례다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실컷 말씀드리고자 하니 눈물이 연달아 흘러내리니 말씀인들 어찌하며. 그러니까 못하는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훌쩍훌쩍 하는 거. 정을 못 다하여 정했말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못해서 모기조차 메이니 오견견 개성의 잠은 어찌 깨었던가 이렇게 씁니다. 자, 지금 보면은 또 중요한 소리가 나와. 오견된 개성 이렇겠죠? 이 뜻이 뭐냐면 오견된이 방정맞은 이란 뜻이야. 방정맞은 닭개자의 소리성자. 그래서 방정맞은 닭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 결국에 뭐냐면 닭이 방정맞다. 부정적으로 보죠. 그래서 원망의 대상입니다. 왜 원망의 대상인 거야? 이 새끼가 내 꿈을 깨웠어. 아, 네, 그이 같은 새끼. 뭐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요? 자, 잠은 어찌 깨었던가. 아, 허사로구나. 이님이 어디 갔는가. 꿈결에 일어나 앉아. 결에는 꿈결에 일어나 앉아. 창은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어여쁜은 여러분들 중국어 배워서 알겠지만은 가엾은이라는 뜻입니다. 가엾은 그림자가 날 따를 뿐이로구나. 날 쫓을 뿐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도 지금 이 그림자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가엾은 그림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아무것도 없죠. 자, 이것을 감정이입으로 설명하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쌍한 그림자가 날 따를 뿐이야. 내가 혼자 있잖아. 그쵸? 이제 창문을 열고 딱 보니까 불쌍한 그림자가 날 텐데 그 그림자는 내 그림자일 수도 있고요. 창을 열고 어떤 다른 대상의 그림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자가 불쌍하대. 그 그림자가 불쌍하대. 만약에 그 그림자를 날 따른다라면 내 그림자가 날 항상 따라오잖아. 그렇지? 이 그림자가 나의 그림자라면 내 그림자가 가엾습니다. 그럼 그 그림자는 누구를 의미한다? 시청자 자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감정을 이입했다는 거야. 이해되죠? 다른 대상에. 그러니까 가엾다라는 건 시청자 정서고 내 자신이 불쌍한데 그걸 그림자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다른 대상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여쁜 가엾은을 그림자에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감정이입이다. 그래서 그림자도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 상관물이 감정이입의 대상을 포함시키고 있거든. 얘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감정이입의 대상인데 이 감정이입의 대상이라는 것이 객관적 상단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여쁜 그림자는 감정이입이고 이 그림자는 객관적 상단물이에요. 좀 다르죠? 이해되죠? 그래서 날 따를 뿐이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학교 선생님께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께 궁금하면 여쭤보시거나 뭐 그러면 선생님이 정리해 줄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감정이입이 아니야. 아니야 맞네 이건 감정이입이라고 학교 선생님이 정리를 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리고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차라리 쓰여져요. 차라리 쓰여지는 죽어서라는 뜻이에요. 나걸이나 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소재가 나와요. 나걸. 나걸이 되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죽어서 나걸이 되겠다. 그럼 나걸은 누구예요? 시적 화자지. 시적 화자가 내가 죽어서 되고자 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나걸은 시적 화자의 분신입니다. 또는 시적 화자가 동일시하는 대상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나걸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추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멀리서 이렇게 쫙 빛이 되는 거야. 임이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임을 늘 항상 이렇게 보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적극적인 태도에 소극적인 태도예요. 소극적이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멀리서만 이렇게 지켜보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비추리를 하더니 자 다시 자 여기까지가 을려가 이야기했던 여기까지가 이제 다시 감녀가 이야기해요. 감녀가 마무리합니다. 각신님 다른 물론이거니와 뭐가 되라고? 구준비나 되소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준비라고 이야기하는 건 비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렇죠? 비가 내리면 뭐예요? 몸에 젖겠지? 그러니까 몸에 젖으면 피부하고 닿잖아. 굉장히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준비는 뭐예요? 얘가 소극적인 태도라면 얘는 당연히 그렇지 적극적인 태도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어때? 그래서 시적 화자 이 감녀라는 이 그 화자도 결국에는 작가의 대변인이에요. 왜? 갈등하잖아. 그냥 멀리서 바라볼까? 아니야 좀 적극적으로 가는 게 어때? 이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구준비나 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결국에 뭐냐면 이제 꿈을 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꿈결에 일어나 앉아 여기서부터가 결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는가 라고까지 여기까지가 본사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결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끊어진지 알겠어요? 꿈을 깬고 그 다음에 창문을 여는 것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죠. 나걸과 구준비를 떠올리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구준비나 되십시오에서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제가 본문을 정리한 겁니다. 정리하시길 바래요.